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입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차기 후보로 한 남자를 지명했습니다. 케빈 워시입니다. 그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11% 폭락했고 은값은 33%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달러는 급등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케빈 워시는 1970년 미국 뉴욕주 앨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타퍼드대에서 학사를 마친 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입니다. 졸업 후 그는 월가로 향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일했습니다. 인수합병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한때 월가의 황태자로 불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공공부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과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밑에서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의 이력에 특별한 기록이 추가됩니다. 당시 35세의 나이로 연준 이사에 임명된 것입니다. 역대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2011년까지 5년간 연준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케빈 워시의 정책 성향을 이해하려면 2011년을 봐야 합니다. 당시 연준은 두 번째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워시는 이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남기고 사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매파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매파란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돈줄을 조여야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의 입장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그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3.5%에서 3.75% 수준인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혀온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을 줄이면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매파에서 매파적 비둘기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개인적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워시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 가문과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인이 에스티트로더 가문의 상속자인 로널드 로더입니다.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자금 후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워시는 2019년 10월부터 쿠팡 이사회 사회이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그를 이사회에 영입했습니다. 쿠팡 내에서는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과 보상위원회 위원을 맡았습니다. 연준 의장에 취임하면 이 자리에서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그의 지명에 이렇게 크게 반응한 걸까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비둘기파 인사를 앉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금리를 확 낮출 사람을 앉힐 것이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명된 사람은 케빈 워시였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망 두터운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완화된 것입니다. 최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금에 몰렸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동시에 달러가 급등했습니다. 워시가 무분별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0.8% 상승하며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케빈 워시의 지명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로 강달러 장기화입니다. 워시 지명 소식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ING 등 주요 투자은행은 워시를 달러의 생명줄로 평가합니다. 그가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매파적 본능을 드러낼 경우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면 신흥국인 한국 시장에서 자본 이탈 압력이 커집니다. 원화 약세를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환율 1450원 선 이상이 상시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둘째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25%이고 미국은 3.5%에서 3.75%입니다. 이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입니다. 워시 체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와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박정우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워시 후보자는 비교적 매파적으로 한은의 현재 금리 동결 기조와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준 독립성 강화로 강달러가 재개되면 한은 입장에서는 매파적 동결을 이어갈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셋째로 증시 변동성 확대입니다. 워시가 강조하는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되면 성장주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0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선물과 중소형주 위주의 러셔 2000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케빈 워시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개인적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재가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시절부터 워시와 자주 교류했습니다. 한은 총재 재직 기간에도 미국 출장 때 자주 만났고 워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은을 비공개로 찾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총재의 임기는 올해 4월에 만료됩니다. 워시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파월 현 의장이 5월에 물러난 직후 취임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실제 정책 공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시가 연준 의장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톰 틸리스 의원은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파월 의장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준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험난한 인사검증 과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빈 워시의 지명은 한국 경제에 예측 가능하지만 높은 비용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금리와 강달러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워시의 매파적 성향이 결합되면 한국 경제에 이중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연준 독립성 훼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워시는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나름의 철학과 원칙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비입니다. 강달러가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과거의 도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위축 가능성에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상원 인준 과정에서 워시의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큰 흐름을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